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소속 천재원 석사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희의 퍼블리케이션은 이번에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라는 저널에 억셉된 Get USP Goal Oriented Topic Modeling Framework for Unique Selling Point Discovery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 Unique Selling Point, 줄여서 USP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que Selling Point는 어떤 특정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독창적인 어떤 이점을 의미합니다. USP의 특징으로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요소여야 하며, 경쟁사 제품 대비 자사 제품에만 보유한 요소여야 하고, 또 많은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요소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만이 이 유니크 셀링 포인트다, 어떤 제품의 유니크 셀링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USP를 발굴하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존의 USP 발굴 방식은 실무자의 유저 인터뷰와 고객 리뷰 분석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그 실무자의 주관성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고, 또 수작업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당 발굴 결과에서도 각 제품에는 여러 가지 어떤 USP 후보를 하나의 제품이 가질 수 있지만, 기업이 직접 기획한 USP와 혹은 기업이 발굴한 USP와 실제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USP 간에 어떤 간극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품 고객 리뷰를 사용을 해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 USP 후보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USP를 발굴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규모 고객 리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하나로 토픽 모델링과 같은 자연어 처리 기반의 방법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USP를 발굴하는데 기존 토픽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른 클러스터링이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픽 모델링 후에 각 토픽의 명확한 정의는 또 사람이 추후에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픽의 표현이 단어들의 어떤 나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토픽 모델링과 같이 USP 토픽을 뽑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각 토픽에 따른 어떤 정의를 사람이 직접 해줘야 하며, 토픽들이 단순한 단어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논문에서는 USP를 발굴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효과적인 USP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입니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USP 토픽을 도출하기 위해서 Goal Oriented Topic 모델링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을 통해서 USP 토픽을 추출해내게 되고요. 이후에 USP 후보에 대해서 이제 USP 조건을 반영한 유닉 셀링 스코어를 각각의 후보 USP에 대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닉 셀링 스코어에 기반해서 최종적으로 USP 후보를 평가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단계, 즉 USP 토픽을 추출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토픽 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목적 위주의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coarse grained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propose와 assign 단계를 통해서 이 coarse grained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룹화한 주제를 일단은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생성된 주제와 리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구한 후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주제에 해당 리뷰를 할당을 하게 되는 단계가 이 첫 번째 크로스 그레인드 토픽 모델링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인 그레인드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프로포즈와 어떤 어사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프로포즈 단계에서는 이제 GPT-4를 사용을 해서 USP 형태로 주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USP 형태란 생성 어떤 GPT-4를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로 제품의 기능 특징은 어떠어떠한 사용 효과이다 라는 형태로 생성하게끔 USP 형태로 생성하게끔 이제 프롬프팅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어사인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표현 벡터의 유사도 기반으로 유사한 리뷰를 각각의 토픽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USP 후보들을 추출한 후에는 이제 동일하게 GPT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토픽을 기준으로 타사 토픽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USP 조건 두 번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경쟁사 제품 대비 자사 제품의 고유한 요소를 찾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사 제품의 USP 토픽과 타사 제품의 USP 토픽을 비교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매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유닉 셀링 스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닉 셀링 스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USP 조건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셀링 스코어에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토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제품이 전체 토픽에서 이 특정 토픽이 가지는 어떤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특정 토픽에서 긍정적이었던 리뷰의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사 제품 대비 자사 제품의 고유한 토픽을 구하기 위해서 유닉니스 스코어를 함께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유닉니스 스코어는 타사 토픽에서 셀링 스코어를 그 타사 토픽의 셀링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 타사 토픽의 셀링 스코어를 뭐 100에서 뺀 값을 생성해서 셀링 스코어와 함께 이제 평균 값을 취해서 유닉 셀링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USP 추천 결과가 뽑히게 됩니다. 실제로는 탑 20 랭크까지 보이게 되고 각각의 자사 제품의 USP 후보군과 함께 매핑된 타사 토픽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각각에 대한 유니크니스 스코어와 유닉 셀링 스코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 파트. 본 실험에서는 USP 추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5개의 특정한 한 회사에서 나온 5개의 특정한 제품 모델에 대해서 추천된 각각의 USP 탑 20개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어큐러시를 통해서 추천 USP 중에 실제 정답 USP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프리시전에서는 프리시즌을 통해서는 상위 몇 개의 추천 중에서 정답의 USP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추가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getUSP 방법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비교 방법론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특히 이 프리시전 1에서 이렇게 USP 점수가 1점, 그러니까 만점을 보였다라는 것은 모든 제품에서 가장 상위 한 개에 위치하는 USP가 정답 USP에 해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5개의 제품에 대한 성능 표준 편차가 이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이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서 일관되게 강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그런 성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을 했던 유니크니스 스코어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닉 셀링 스코어에서 이제 셀링 스코어와 유니크니스 스코어의 평균 값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니크니스 스코어에 이걸 반영을 했을 때 타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효과성이 있는가를 이제 함께 입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유니크니스 스코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반적으로 본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유닉 스코어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정답 USP를 더 도출할 수 있는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본 방법론의 일반성을 높이는 것에 이 유니크니스 스코어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이 제안한 골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이 실제로 우수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토픽 모델링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와 코헤런스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코헤런스에 대해서는 이 중복되는 주제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유닉 셀링 스코어가 분산되어서 결과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토픽의 다양성 평가를 추가로 진행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픽 리뷰 얼라이먼트 어큐러시와 같은 경우에는 셀링 스코어에 대한 신뢰도가 결국에는 해당 토픽의 리뷰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토픽 리뷰 얼라이먼트 어큐러시도 함께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픽 코리런스 평가까지 해서 이 총합적인 이 토픽 모델링의 방법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을 하는 방법론이 가장 어떤 토픽 모델링의 중복도가 낮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높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토픽 리뷰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어떤 토픽 같은 경우에는 렉시컬 오버래핑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로 어떤 리뷰 관련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USP를 탐색을 하는 목적에서는 어, 정확한 리뷰 토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버토픽이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고요. 고럴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이 더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주제가 세분화가 되고 중복이 감소하는 방법론이 본 get USP라는 방법론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테이블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골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이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클러스터 내부의 밀집도가 높고 클러스터 간의 밀집도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뚜렷하게 더 갈라져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본 논문이 제안하는 골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과 유닉 셀링 스코어를 결합을 해서 객관적으로 USP를 발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골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은 리뷰 데이터를 USP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기존의 NLP 기반 토픽 모델링 해석의 어려움과 모호성을 극복을 하는 방법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표에서 기존 방법론을 능가를 하면서 실용성과 정확성을 모두 입증을 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고객 세분화를 고려한 USP 토픽 모델링과 골 오리엔티드 토픽 모델링을 이제 고도화를 할 예정에 있는 방법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자국어 리뷰 데이터만 이제 제안을 하는 것까지 이제 논문에는 서술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다국어 리뷰 데이터 처리 및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확장을 할 계획에 있다라고 본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